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거위원회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북을 방문해 언급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마포구가 지역 환경단체와 협력해 겨울철을 맞아 성미산 새들의 먹이를 공급합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22년 신년이 도래하자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심사는 문재인 정부의 5번째 특사로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여야에선 수감 중인 전직 두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면론이 재가열됐습니다. 여권은 국민 정서를 언급하며 사면에 반대하고 야권은 두 전 대통령의 건강이나 국민 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법무부는 지난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 선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면의 원칙과 기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 첫날인 20일에 열린 회의에선 주로 생계형, 일반 형사사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둘째 날인 21일엔 집회사범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나 두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을 포함 여러 차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조건으로 국민 공감대를 내세워왔으며 최근까지도 청와대는 사면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패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단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총 3,09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 또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국민 대화합을 이루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발표 직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을 고려했다고 사면 배경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에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께서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작성하며 일명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켰었죠. 문 대통령은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허위 경력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녀 불법 도박까지 이전부터 불거진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가 떠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김진국 민정수석의 자녀에 대한 취업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5번째 민정수석인 김진국 수석의 아들이 취업을 위한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원서의 자기소개란에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가득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선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라고 밝히고 학창시절 항목엔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에는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기재했고 경력사항엔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이곳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재했습니다. 또한 지원서에 적힌 학력도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가 기재한 학력은
2018년 용인대 격기지도학과 졸업이라 적었지만 실제는 용인대를 졸업하지 못하고 다른 대학으로 옮긴 뒤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 씨는 해당 지원서를 모두 회수한 뒤 다시 제대로 된 이력서를 작성한 후 한 IT 기업에 취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수석은 아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하며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거위원회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대책위원회의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기자회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조수진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사이 고성이 오갔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 의혹 대응 과정을 두고 갈등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가 조 의원에게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를 뜻하는 윤핵관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자신을 공격하는 식으로 나오니 이를 정리하라고 하자 조 의원은 내가 왜 당신 명령을 들어야 하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가 내가 상임선대위원장인데 그럼 누구 명령을 듣나라고 묻자 조 의원은 난 후보 말만 듣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장을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대위 운영체계를 바로잡고자 언성이 높아진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선대위 운영체계상 개선을 바로잡고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담임한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본인이 선대위원장 말은 상임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 두 사람의 갈등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 공보단장이 기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조롱성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 단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조 공보단장은 밤늦게 여유가 없어 벌어진 일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 대표에게 사과드린다는 짧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 대표는 SNS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올린 사과글을 거론하며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해놓은 것 보니 기가 찬다며 후보자의 배우자 문제도 이런 수준으로 언론 대응을 하나 더 크게 문제 삼기 전에 깔끔하게 거취 표명하라고 요구하며 국회 긴급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16시에 예정된 기자회견 1시간 전부터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기다렸지만 이 대표는 바로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두 사람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당대표 사무실을 나서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내 나이를 먹으면은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송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조수진 공보단장은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4시간 만에 개인 SNS에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글을 게시했으며 이 대표의 사퇴가 조수진 최고위원에게도 압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전북을 방문해서 언급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모두로부터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전북대학교 학생과의 간담회 중 언급됐습니다. 한 학생이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르고 왜 필요한지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며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경제 역량을 자유의 필수 조건으로 언급했습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그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해당 발언이 알려진 직후 저소득층 비하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윤 후보의 인식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으며, 청년정의당은 오만한 시선, 시혜적 관점이라고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정부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면은 자유가 뭔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후 이어진 실업 관련 질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제시한 윤 후보의 답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아마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 하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윤 후보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상용화됐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윤 후보가 시대착오적 발언을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발 대박 뉴스라며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가 1998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꼬집었으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을 언급하며 정말 모르냐, 이다지도 무지하며 무례해도 되는 거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플랫폼 청년의 꿈에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면 미래에는 구인구직 앱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달렸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홍준표 의원은 나도 모르겠어요 이젠이라는 체념하는 듯한 답변을 달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과 이준석 당대표의 상임선대위원장 사퇴까지 갈등이 끊이지 않아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26일 김건희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송파구가 롯데월드타워에서 2021년 송파 청년 정책사업 성과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송파 청년 네트워크 각 분과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2022년 주요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한 소망나무 퍼포먼스와 청년 예술가들의 재밌는 공연도 이날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정책으로 반영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송파구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는 지역 환경단체와 협력해서 겨울철을 맞아 성미산 새들의 먹이를 공급합니다. 겨울을 맞아 먹이를 구하기 힘든 성미산 새들을 위해 마포구는 지역 환경단체와 협력해 겨울철 성미산 새들의 먹이를 공급합니다. 새 먹이 공급은 구에서 새 먹이를 지원하고 환경단체 산다움에서 지역의 초등학생 등 주민과 함께 성미산 일대에 먹이통을 설치하고 먹이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겨울 동안 총 150kg의 새 모이가 소진될 예정이며 재활용품을 이용해 직접 새 먹이통을 제작하고 이달부터 오는 2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0회에 걸쳐 소진된 먹이를 보충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포구는 지난 10월 성미산 새들을 위한 새집 달아주기 활동 등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공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일상회복과 감성충전을 위한 마포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예술의자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일상회복과 감성충전을 위한 마포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예술의자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만남의 광장 일대에서 공공미술 작품 공모를 통해 3일간 전시했습니다.
마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달하고 지역민 모두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공모작은 꽃길, 균형, 협업 등 다양한 주제를 자신만의 개성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의왕시 메이커스페이스 메카랩이 관내 예비 창업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상융합기술 콘텐츠 제작 과정을 개최했습니다. 4회차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XR이라고 불리는 가상융합기술을 이해하고 관련 콘텐츠 개발 지원 및 가상현실 장비 체험 제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콘텐츠 제작 과정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 이를 VR 장비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보고, 움직이고, 분해하는 등 온라인 품평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구비된 다양한 장비로 가상현실 세계 활동을 다양하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의왕시에서 4차 산업시대 핵심 기술인 X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참가자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카랩은 3D 프린터 장비와 레이저 스캐너, 3D 스케치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와 상주 중인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민들과 기업들이 미래 4차 산업 분야를 준비하고 실생활이나 업무에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 지옥 등 다양한 K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모두 대전시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이를 기념해 대전시는 관련 전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가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지옥 관련 전시 행사를 12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3일까지 2달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 행사는 대전 시민들에게 지옥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대형 지옥사자 피규어 3종과 새진리회 의장 흉상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전 특수영상 인프라의 우수성과 최근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은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스튜디오에서 약 5개월간 주요 장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민선 7기 대표적인 약속 사업이죠. 대전시가 동구 가양동 제2시립도서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제2시립도서관 건립 착수를 알리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2시립도서관은 동구 가양동 현 가양도서관 부지에 2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동구와 대덕구 주민의 지식 플랫폼이자 지역 커뮤니티 거점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시는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8월경 착공해 오는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2시립도서관 건립은 민선 7기 약속 사업으로 도서관이 개관하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도시균형 발전,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광주형 3대 생활 방역 수칙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광주시는 타 지역에 비해 확진자 발생률과 사망자 수가 적고 병상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12월 누적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지난 21일 광주 내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광주형 3대 생활 방역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 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습니다. 또 한 번은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형 3대 생활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시는 식당을 이용할 때 공용 음식에 비말이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집게와 젓가락을 사용해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덜어 먹고 식음 시에는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고 대화 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악수 대신 목례 인사를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먹 악수로 대체하며 2명 이상이 모일 때는 모든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 구간 교통 혼잡을 집중 관리합니다. 광주시는 경찰청과 함께 혼잡이 심한 교차로의 직진교통 우선 처리를 위해 좌회전을 금지하고 우회토록 하는 등 공사 상황과 교통 여건에 맞춰 신호 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협업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해서 교통 혼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 주요 교차로 21개소에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있는 모범 신호수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추가 배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구간 복공판을 90% 이상 설치하는 등 차로수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출퇴근 시간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공사 구간과 우회 구간을 사전에 안내하는 월별 사전 예고제 등을 추진해 교통 혼잡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60세 이상 고령층의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이 부족한 면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방문 접종을 시행합니다. 이번 보건지소 방문 접종은 델타 변이 확산 및 돌파 감염 발생 등으로 백신의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구급요원 등 10명으로 이루어진 신속 대응팀 구성으로 운영합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는 총 855명으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355명은 미탄 보건지소에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500명은 봉평 보건지소에서 방문 접종 운영을 통해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자 및 이동 수단이 없거나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음을 인식하고 해당 지역 면사무소 사전 신청 및 보건지소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맘편한 임신 통합 제공 서비스 실적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맘편한 임신 통합 제공 서비스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6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에서는 엽산제, 철분제 등 전국 서비스 9종과 자체 서비스 4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날 기념 워크온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2021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강원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강원도지사상을 수상합니다. 군은 2013년부터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44개 교를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안심 학교 운영, 알레르기 질환 안심숲 캠프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지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도시 위주로 돼 있는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지역 맞춤형으로 개선한다는 건데 세종시청이 기준 지점으로 추가돼 광역철도 수혜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 내용은 현재 대전시청 기준으로 반경 40km 이내로 규정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50km 이내로 확대하는 겁니다. 대전시청에서 청주공항까지는 42.5km로 충청북도는 그동안 오근장역에서 환승해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이 청주공항까지 직접 연결돼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세종시청이 기준 지점으로 추가돼 수혜 지역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종시청이 기준 지점이 되면서 충북 진천과 영동, 충남 논산과 천안이 반경 구간에 포함됩니다. 이럴 경우 충청권은 다핵 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초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인간의 탄생부터 100세를 넘어 노화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양산시에서 첨단 기술을 통한 특별전 휴먼 라이프가 개최됩니다.
양산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인간의 탄생부터 100세를 넘어라는 주제로 3D 과학체험관 특별전 휴먼 라이프를 양산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 양산타워 홍보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연계해 인간의 탄생, 성장과 노화, 건강한 삶을 체험형 콘텐츠로 전시한 이번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3D 과학체험관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총 7회차 50분 체험으로 회당 40명 제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시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보다 청렴도가 2단계 수직 상승했으며 특히 재세정 분야의 외부 청렴도와 인사 업무 내부 청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해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외부 청렴도 개선을 위해 시민들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청렴소통 우편함 운영, 내부 청렴도를 위해 갑질 피해 상담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공직자를 위한 의식개혁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수시가 전라남도 주관 2021년 평생교육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민 취업 연계 조직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손말연구회의 수어 홍보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시는 웅천 이순신 도서관 1층 평생학습관에서 5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동네 강좌, 성인 문해교육 등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를 밑돌며 매우 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목도리나 장갑 등 방한용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